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그 말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통화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야겠다고 통화하는 내용을 정원옥 씨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원옥 씨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아들 부부를 깨울까봐 발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딛었죠.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봅니다. 언제부턴가 낯설어진 자신의 얼굴. 주름은 깊어지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홀로 일군 30년 그 시작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정원옥 씨가 식당을 시작한 건 35의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학력도 기술도 없었지만 손맛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릴 적 아들이 했던 그 말 하나를 믿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가게. 테이블 4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손님이 1명이든 10명이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국물 하나도 대충 끓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장사 준비를 마치면 자정이 훌쩍 넘곤 했죠. 아들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너 대학 꼭 보낼게. 그 약속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참았고 쉬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 김밥 속이 꽉꽉 차 있어.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더라. 하나둘 단골 손님이 생겼고 좁던 가게는 어느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더 큰 곳으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10년이 지나자 직원을 2명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옥 씨는 여전히 주방을 지켰습니다.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해야 그 맛이 나왔으니까요. 손님들이 믿고 찾아주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쉬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전 이 일이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의 학비, 생활비, 그리고 언젠가 마련할 집을 위해서요. 드디어 이룬 꿈, 내 집 마련. 2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추석에도 자신의 생일에도 식당 문을 열었어요.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사치였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그녀는 울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 햇볕이 잘 드는 거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평생을 꿈꿔왔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해도 걱정 없겠다. 그녀의 바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죠.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 아들과 며느리를 들이며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얌전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정원옥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엄마가 잘할게요. 결혼식 날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죠. 신혼집 문제가 나왔을 때 정원옥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엄마가 도와줄게.
아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았어요. 결국 젊은 부부는 정원옥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이야. 돈 좀 모으면 나갈게.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 엄마는 괜찮아.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엄마, 제 옷 좀 세탁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온대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엄마인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당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 가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준비. 엄마, 우리 늦을 것 같은데 저녁은 해놓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집이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옮기세요. 우리 방이 좁아서 안 되겠어요.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안방은 아들 부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해.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산 집. 그런데 왜 자신이 작은 방으로 쫓겨나야 하는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불편할까봐.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가족이 깨질까봐. 참으면 돼. 그냥 참으면 돼.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정원옥 씨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어요. 얇은 벽 너머로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였습니다. 엄마, 밥은요?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아침 6시. 정원옥 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기 전 아들 부부의 아침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엄마, 저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도시락도 싸주세요. 며느리가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령에 가까웠죠. 응, 알았어. 반찬 뭐 넣어줄까? 글쎄요, 알아서 하세요. 전 바빠서. 정원옥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을 꺼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밥도 따뜻하게, 국도 보온병에 담아서. 다녀오세요. 네. 며느리는 도시락을 받아 들더니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아들은 어땠냐고요? 엄마, 내 와이셔츠는요? 오늘 입고 가야 하는데. 아, 다림질해서 내 방 옷장에 걸어뒀어. 에이, 거기까지 가기 귀찮은데. 엄마가 가져다 주시지. 정원옥 씨는 말없이 아들의 방으로 가서 와이셔츠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들. 언제부턴가 고마워라는 말을 잊어버린 그 아들. 집안일, 육아, 심부름까지 모두 그녀의 몫.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정원옥 씨는 기뻤어요. 손주를 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임산부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장 좀 봐주세요. 엄마,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 때문에 애기한테 안 좋대요. 엄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주방은 엄마가 해주세요.
모든 것이 정원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오전 6시에 돌아와 아침을 차리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장 보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내일 산부인과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며느리의 부탁이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병원에 동행했어요.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약국을 들러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며느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으앙, 으앙. 새벽 2시 아기 울음소리에 정원옥 씨가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쿵쿵쿵. 엄마, 엄마. 애가 안 자요. 좀 봐주세요.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원옥 씨는 비몽사몽 일어나 아기를 안았어요. 쉿쉿 우리 아가.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흔들고 달래고 젖병을 물리고. 1시간이 지나서야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우니 새벽 3시 30분. 30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버텨야지. 이런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가 힘들다며 아기를 정원옥 씨에게 맡겼어요. 밤에 울면 할머니가 달래고 기저귀 가는 것도 할머니 분유 먹이는 것도 할머니 일이었습니다. 엄마 전 직장 복귀해야 해요. 애는 엄마가 봐주세요. 며느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식당은? 그거야 엄마가 알아서 하시죠. 제가 돈 벌어야 애 키우죠. 정원옥 씨는 결국 직원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자신은 식당과 집을 오가며 육아를 병행했죠. 아기 띠를 메고 식당에 가서 일하기도 했어요. 사장님 손주 보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안쓰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손주 보는 게 어디 고생인가요? 행복하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에도 밥은 해놨어야지. 결국 몸이 무너졌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나빠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최소 2주는 있어야 합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응급실로 실려갔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올 줄 알았는데. 엄마 언제 퇴원해요? 의사 선생님이 2주는 있어야 한대. 2주요? 그럼 우리 밥은요? 정원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희 밥은 누가 해요? 배달 음식만 먹으라고요? 아들아, 엄마가 지금 수술하고 누워 있는데. 그래도 밥은 해놨어야죠. 반찬이라도 만들어 놓든지. 그 순간 정원옥 씨의 가슴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쌓이고 쌓인 눈물과 모욕. 퇴원 후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달은 푹 쉬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왔어요? 빨래 좀 해주세요. 애 옷이 떨어졌어요. 엄마 저녁은요? 전 배고픈데. 엄마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냄새 나요. 정원옥 씨는 수술 부위를 감싸쥐고 일어섰습니다. 아파서 식은땀이 났지만 빨래를 돌리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제 거품과 눈물이 섞였죠.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방에서 눈물 흘리는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고마워요 대신 당연하죠. 어느 날 정원옥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고개를 들었죠. 엄마 말이야. 좀 힘들어. 식당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보고. 너무 벅차. 그래서요? 며느리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을 조금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엄마 우리도 이래요. 직장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니 그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일하잖아. 식당 일도 힘들어. 식당은 엄마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엄마 집에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데 당연히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구나. 정원옥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방에서 베개를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산 집. 그런데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였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가정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 인생인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원옥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들 부부가 나눈 그 대화를 곧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우연히 들은 대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식당을 쉬는 날이었죠.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희 외출할 거예요. 저녁 늦을 거예요. 며느리가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옷을 차려입고 있었죠. 응 그래. 애는?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서 데려갈게요. 그래 다녀와. 정원옥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고 일찍 자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휴. 편하다. 그렇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뭐 깜빡한 거 없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원옥 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시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뭘 두고 간 걸까요? 핸드폰 충전기. 방에 있을 거야.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옥 씨는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왠지 인사하기가 귀찮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 근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톤이었죠. 뭐가? 엄마 말이야. 솔직히 너무 답답해. 맨날 집에 있고 간섭하고. 정원옥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보내자. 더는 같이 못 살아? 그러게. 나도 좀 그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키운 그 아들의 목소리. 요양원 같은 데 보내면 안 돼? 요즘 괜찮은 데 많잖아. 요양원? 엄마가 아직 젊은데. 젊어봤자 67살이잖아. 그리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점점 더 힘들어 하시잖아. 어차피 제대로 집안일도 못 하시면서 왜 여기 계셔야 해? 정원옥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근데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 나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맨날 눈치 보여야 되고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같지도 않고. 우리 집이긴 뭐가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그거잖아. 명의가 누구 건데? 엄마 명의잖아.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우린 전세 하나 못 구해. 그렇다고 엄마랑 계속 살 수는 없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자고. 좋은데 알아보면 되잖아.
엄마도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좋으실 거야. 그래도가 뭐야? 당신 맨날 엄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어. 나는 더는 못 살겠어. 진짜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옥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언제? 다음 주쯤? 좋아. 빨리 알아봐. 나 진짜 한계야. 가슴이 무너지고 손이 떨리던 순간. 그럼 빨리 가자. 늦었어. 응. 충전기 찾았어? 응. 가자. 다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옥 씨는 소파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프든 건강하든 쉬고 싶든 말든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 보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졸업 여행비까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자금도 됐습니다. 신혼여행비도 보탰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 아들 부부를 들였습니다. 함께 사는 게 행복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안일 다 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육아까지. 허리 수술하고도 쉬지 못했어요. 밥은 해놨어야지라는 말에 부엌에 섰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요양원이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혹시 아들 부부가 다시 돌아올까봐 목구멍으로 삼키며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짐이었구나.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정원옥 씨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나는 짐이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던 거예요. 사랑받는 엄마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늙은 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 잘해줬을 뿐이었죠. 너무 희생했을 뿐이었어요. 너무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무릎이 풀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나? 또 참아야 하나? 또 희생해야 하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죠. 정원옥 씨는 불을 끄고 자는 척했습니다. 작은 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엄마 주무시네. 다행이다. 깨우면 또 뭐 해달라고 하실 뻔했네.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정원옥 씨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죠. 정원옥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요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거지?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아들을 위해, 나머지는 식당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다면 정원옥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한 손으로도 남았어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 모든 걸 참아온 자기 자신에게. 이제 달라져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선택하기로. 다음 주에 아들 부부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3박 4일이라고 했죠. 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원옥 씨는 손에 쥔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급매. 울진 바닷가 집.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매물이 떴습니다. 정원옥 씨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봤어요. 작은 집들. 바다가 보이는 집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집들. 여기서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족이 여행 간 사이 그녀는 결심했다. 제주도로 떠난 아들 부부. 엄마, 저희 내일 제주도 가요.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던 여행이었죠. 응, 조심히 다녀와. 애는 친정에 맡길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그래, 알았어. 정원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3박 4일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올게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엄마도 식당 일 무리하지 마시고요. 허리 조심하시고.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택시 타는 소리, 멀어지는 엔진 소리. 정원옥 씨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난 일주일간 준비한 것들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정원옥 씨는 먼저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죠. 새 옷을 사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박스 2개를 꺼냈습니다. 옷, 속옷, 양말, 간단한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어요. 20대 정원옥.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직 꿈이 있던 시절의 모습. 이때는 행복했는데.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스에 넣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모든 순간에 정원옥 씨가 함께 있었죠. 잘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스를 테이프로 붙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스스로의 삶을 위해 준비. 정원옥 씨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쓰는 방이었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여기 보관하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하나하나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식당 운영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 그리고 30년간 조금씩 모아둔 예금. 이 정도면 충분해. 울진에 알아본 집.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집. 마당이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곳. 가격은 이 아파트에 15도 안 됐습니다.
그 집을 사고도 남은 돈으로 조용히 소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많은 게 필요 없어. 조용한 곳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 돼. 화요일 아침 정원옥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문의드렸던 울진 매물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정원옥 씨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이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 팔아야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동네를 벗어난 곳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어서 오세요. 중년의 남자 중개사가 반겼습니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 사세요?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그 아파트요? 그 동네 시세 좋은데요. 금매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요? 이번 주 안에요. 중개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하는데. 괜찮아요. 빨리만 팔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등기부등본이랑. 정원옥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온 것들이었죠. 오, 준비성이 좋으시네요. 급한 일이라서요. 명의가 본인 단독 명의시네요. 네.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셨어요. 정원옥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단독 명의였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일단 매물로 올리겠습니다. 금매로 올리면 문의 금방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정원옥 씨의 발걸음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식당도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원옥 씨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30년을 지킨 그 자리.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던 그 주방.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음식 냄새가 배어 있는 그 공간. 사장님, 오늘따라 왠지 한산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원옥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점심시간인데 말이야.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정리하며 정원옥 씨는 식당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곳에서 울었던 날들. 손님에게 칭찬받아 기뻤던 날들. 아들 학비를 걱정하며 밤늦게 장사했던 날들. 고마웠어. 식당에게 말했습니다. 벽에게, 주방에게, 낡은 테이블에게.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식당도 정리하기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한데 식당을 정리하려고 해. 네? 사장님, 갑자기 왜요?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쉬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만 일하자. 사장님, 퇴직금은 넉넉히 줄게. 그리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거 도와줄게. 직원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원옥 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 알았으니까요. 사장님, 푹 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 수요일 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울진집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어요. 아파트 매물은 벌써 여러 건의 문의가 왔습니다. 내일 두 팀이 집을 보러 온다고 했죠. 빨리 팔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중개사의 말이었습니다. 정원옥 씨는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어요.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67년 인생의 짐이 박스 3개. 이게 전부구나.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들어가요.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엄마는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그럼 내일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원옥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아들 부부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겠죠. 집이 팔렸다는 것을, 엄마가 떠난다는 것을. 무서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어. 창밖의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옥 씨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어요. 악몽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날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아들의 발소리. 엄마, 우리 왔어요. 정원옥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등은 곧게 펴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엄마, 왜 거기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정원옥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벗다가 멈췄어요. 무슨 얘기요? 우리 피곤한데. 앉으라고 했어. 이번엔 더 강한 어조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정원옥 씨가 아니었어요. 네. 둘은 정원옥 씨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원옥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여행 재미있었니?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원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야. 이 집 팔았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원옥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이 집 팔았어. 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앉아. 끝까지 들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을 왜 팔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낚아챘어요. 이게 진짜예요? 계약금까지 받았네? 그래. 다음 주에 잔금 받고 명도하기로 했어. 명도?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원옥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 집을 구하면 돼. 전세든 월세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집을 구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원옥 씨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설마 진짜로. 진짜야. 나는 울진으로 갈 거야. 울진? 거기는 왜요?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식당과 집만 오갔으니까요. 트럭이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하지만 정겨운 풍경. 여기입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정원옥 씨가 내려다봤어요. 작은 단층집. 하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담장. 녹슨 철문.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집.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잡초가 무성했지만 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지만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방 2개, 작은 거실,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충분해. 충분해. 정원옥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팔을 벌렸어요.
내 집. 진짜 내 집.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집. 아무도 자신을 가정부 취급하지 않는 집. 온전히 완전히 자신만의 집. 청소하고 정리하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을 내리고 정원옥 씨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손질하니 제법 괜찮았습니다. 박스를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이불을 펴고 부엌에 그릇을 정리했어요. 사진첩은 거실 작은 선반에 놓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 어린 아들의 사진. 좋았던 기억들은 간직하기로 했어요. 과거를 다 버릴 순 없지.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으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아들 부부와 손주 먹을 것만 샀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랐어요.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차. 이게 얼마만이야? 계산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어요.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으며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뭐 해 먹지? 먹고 싶은 거 다 해 먹어야지.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설거지 하나뿐이네. 서울에서는 매번 식구 수만큼 아니 그 이상의 설거지가 기다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 하나뿐. 이렇게 편할 수가. 강아지 이브와 함께하는 잔잔한 행복.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원옥 씨는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바닷가를 따라 걷는 길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그곳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멍멍.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작은 강아지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머, 너 여기서 뭐해? 다가가자 강아지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살짝 흔들었죠. 배고프구나. 정원옥 씨는 가방에서 아침에 사온 빵을 꺼냈습니다. 강아지에게 던져줬어요. 강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먹었니? 불쌍하게. 며칠 동안 같은 곳에서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매번 먹을 것을 줬어요. 강아지는 점점 경계를 풀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정원옥 씨의 손을 할았죠. 주인이 버린 건가? 너도 버림받았구나.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털이 더러웠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집 갈래? 엄마가 밥 줄게. 강아지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원옥 씨의 집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을 이브라고 하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브닝 저녁 하루의 끝이자 새 시작. 이브를 목욕시켰습니다. 더러운 물이 줄줄 흘렀지만 깨끗해진 이브는 새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어요. 어머, 넌 이렇게 예뻤구나. 이브는 정원옥 씨의 얼굴을 할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브는 정원옥 씨 침대 옆에서 잤습니다.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외롭지 않네. 이불을 쓰다듬으며 정원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누군가의 짐도 아닌 삶.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원옥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서울에서는 4시였는데 이제는 7시예요. 충분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브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바닷가를 따라 1시간쯤 걸어요. 이브는 신나게 뛰어다니고 정원옥 씨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누가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라는구나. 싹이 돋아나는 걸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점심은 더 간단하게. 라면이나 김치찌개 혼자 먹기 딱 좋은 양.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멍하니 바다를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쉰다는 거구나. 6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정성껏 요리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요리. 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합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냉장고를 열며 설레는 마음.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브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이브야,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브는 꼬리를 흔듭니다. 9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자도 괜찮았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인연. 새로 오신 분이시죠? 슈퍼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원옥이라고 해요. 어머, 저는 김순자예요. 반가워요. 서울서 오셨어요? 네. 가족은요? 정원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가끔은 혼자가 더 편할 때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모여요.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니, 나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을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재밌어요.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 목요일 정원옥 씨는 용기를 내서 경로당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정원옥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울진에서의 삶만 이야기했죠. 바다가 좋아요. 매일 산책해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이브예요. 텃밭에 채소를 키우는데 재미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해줬어요. 상추는 물을 자주 줘야 해요. 강아지 예방접종은 했어요. 다음에 바닷가 걷다가 만나면 같이 걸어요. 정원옥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나도 친구가 생기는 건가? 6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친구.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원옥 씨는 저녁 무렵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브가 옆에서 졸고 있었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반짝이는 바다. 예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고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나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집을 팔고 울진 집을 사고 남은 돈. 아껴 쓰면 조용히 살 수 있는 정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네요. 화려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시골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노년. 하지만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나는 행복해.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것 좀, 저것 좀.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원옥. 오직 정원옥.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브가 졸다가 일어나 정원옥 씨를 올려다봤어요. 꼬리를 흔들었죠. 이브야, 우리 집 가자. 저녁 먹자. 멍. 일어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브가 종종거리며 따라왔어요. 작은 집에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켜졌죠. 우리 집. 참 좋다. 그렇게 말하며 정원옥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위한 저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67년 만에 드디어